굿모닝 프레지던. 이거 착착 맞지 않네. 같이 우리가 회식을 한 지 오래돼서 이게 잘 안 맞는 모양입니다. 요즘 저기 코로나 때문에 회식하기도 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 아쉽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제가 우리 이나 씨한테 소고기 쏘기로 한 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못 샀어요. 우와, 죄송합니다. 네. 정말요? 네, 꼭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네네. 민주당 경선에서 요즘은 이제 추미애 후보가 좀 이 맹활약하고 있다. 그쵸.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TV 토론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다 보셨나요, 이나 씨?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반은 못 보고 이제 엑기스로 조금 몇 개 보고 이제 기사 난 것들 이슈 기사들 몇 개 봤습니다. 그래. 그럼 특히 그 좀 눈에 띄는 기사라든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낀. 이게 뭔 소린지 했어요. 바지 사건이 있어서. 저는 이게 제가 보질 못했으니까 전체 내용을 보질 못했는데 이제 바지를 갑자기 여기 경선 토론에서 바지가 왜 나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건 좀 짤로 한번 찾아봤죠. 네. 제가 이름이 박진영인데요. 밑에 받침을 다 빼면은 바지여 됩니다. 아 그러네요. 우리 저기 KF 씨는 TV 토론. 뭐 저도 바지 얘기하고 계속해서 이 기본소득 가지고 이제 논쟁하는 거, 그 다음에 전 국민 지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정세균 후보가 기대했던 것보단 좀 가벼운 얘기를 너무 물어보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조금. 그럼 저기 바지 사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평가를 저는 해본다면. 사람마다 도덕적 기준이 다 다르고 네. 잣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되게 서구적인 사람이라 그 개인사에 대한 문제를 자꾸 그렇게 공적 영역에서 끌어내는 거를 저는 반대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지도자가 되려면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바지를 편입니다. 어떻게 검증해? 그럴까요? 무슨 수로 검증해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 보시는 문제가 있냐 없냐는 전 관심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왜 개인적인 얘기를 저 공식적으로. 어떻게 이나 씨는 어떻게 했어요? 뭐 바지를 떠나서 저는 뭐 아직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게 아니니까 경선에서는 사실 개인사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리더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만 잘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아니고 인성이 돼야, 우리 다 인성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도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건 이 경선 과정에서 풀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좀 우문의 우답이다 이런 평판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거 이미 그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그걸 사실 그게 검증이 아니라 본인 네거티브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렇고 대답한 이재명 후보도 과도한 개그 본능? 그렇지 않았을까요? 개그보다는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는데. 그렇습니까? 약간 좀 신경질적인 반응.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이 그렇게 쓴 거 봤어요. 그 김부선 씨 나오니까 김부선은 모기 같다. 여름만 되면 나타난다. 그때 되면 나타나니까 이제 신선하지도 않고 이제 약간 지겨운 측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 이번에 토론에서 특별히 좀 우리 잘한 순서, 못한 순서 이거 매긴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이나 씨는 누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완벽하게 순위를 매길 순 없지만 제가 듣기에 뭐 제일 쉽고 담백하게 말씀하신 분은 최문순 지사님. 최문순 지사님. 또 추미애 장관님도. 추미애 장관. 네, 왜냐하면은 원래 좀 추다르크 해가지고 좀 이게 꽉 막힌 스타일인가 했는데 이렇게 좀 유하게 하시는 거 보고 좀 다른 매력이 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추미애 매력. 네. 어떻습니까? 우리 KFC는? 저는 이제 한 분이 빠져서 이제 이광재 지사가 첫날 잘했죠. 이광재 후보가. 그러니까 이광재 너무 아쉬워요. 후보가. 이광재 지사가 빠져버리는 바람에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선거라는 건 결국 저가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으니까 뽑아주세요라는 게 경연대회잖아요. 선거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잘남 대회, 뽐내기 대회. 잘난 거 뽐내기 대회가 선거인데 원래.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최문순, 양승조는
나 해법 있어라는 말을 해요. 나 지금 사회 문제가 이런 거야. 내가 도지사를 했어. 집행해 왔어. 나는 해법이 있어라고 하는 거라면 그거와 비슷하지만 이광재는 미래에 대한 난 이것도 있어라고 미래에 하는 대한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난 계획이 요게 있어. 이제 한 부류이고요. 저는 독특하게 김두관 후보가 약간 좀 다르다고 보는데 이게 전혀 다른 후보들이 말하지 않는 소위 수도권 일극의 해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냐면 좀 세게 나가지 그랬어요. 서울공화국 해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력을 모으는 구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지자가 많냐 없냐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 솔직히 서울공화국에 반대하는 세력이 전국의 절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력들을 결집할 수 있는 세력의 구호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현실의 뭐 공약 또는 현실의 정치적 쟁점 가지고 자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박용진이 미래가 있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발표한 공약을 보면 그런데 토론회 과정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 박용진 후보는 거의 뭐 네거티브였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기준대로 하면 박용진 후보가 그 최문순, 양승조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데 토론회로 보면 거기에 못 들어가 버린. 사실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첫날 보니까 모든 후보들이 떨고 있더라고. 되게 떨더라고. 유일하게 안 떠는 후보가 박용진 후보였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자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과도한 공격. 그다음 말꼬리 잡기, 또 이 태도에 좀 표현이 어떻게 좀 빈정거림 이런 게 좀 묻어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토론을 제일 잘했으면서도 점수를 못 얻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젊은 이미지를 약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박용진 TV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제도 그 이재명 지사하고 그냥 그렇게 싸우는 장면만 이게 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1위 후보가 붙으면 자기도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은 없었다. 차라리 양승조, 최문순이 사실 양 지사님은 발음이 약간 좀 대중적이지 않은 발음 부분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보는 면은 있지만 그 해법이나 이런 건 일관되게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일관되고 아주 자기가 확실한 차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양승조 후보는 좋은 컨설턴트를 만났을 겁니다. 예, 그랬을 거라고 아주 봐요. 전략적으로 충청권, 그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복지 문제 이런 것들 늘 꾸준히 아주 꾸준하고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나는 이거 해법이 있어요라는 측에서도 아주 괜찮은. 그런데 너무 안 알려지지가 않아도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그런 후보가 지금 없는 거죠. 나머지는 뭐냐면 공방만 하고 있는 후보 그룹으로 하고 이 토론회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좀 이렇게 못했다고 생각되는 후보는 누구였어요? 못했다고 생각되는 후보? 저는 그럼 또 쓴소리로 이재명 지사님 가겠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왜? 기대만큼. 맞아요. 그러니까 못했다는 게 절대적 값으로 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못했다는. 맞습니다. 아마 그거는 본인이 좀 이 온화하고 이런 통합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좀 꼬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온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덕장으로 좀 보여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계속 공격받으니까 그게 다 꼬여버린.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쉽다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방송 패널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해보면은 나쁜 이 토론 습관들이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엮어버려요. 며칠 전에도 보면 언론에서 미군이 진주한 것이 점령군이다. 그 문제를 5.18 때 이 항쟁군들을 반란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5.18 때 우리 항쟁했던 시민군들을 반란군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 당에 있어요. 폭도라 그랬죠. 반란군이. 뭐 그런 식의 뭐 말도 안 되는 걸 엮어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고 또는 이제 뭐 모씨처럼 앞에 라벨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또는 또 본질을 흐립니다. 또 제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말꼬리를 만들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박용진 후보가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맞네요. 그러네요. 이제 상대방을 이제 어떤 그 이미지 메이킹을 나쁘게 라벨링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가 뭐 예선을 통과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본경선에 가서 이제 뭐 본선 아닙니다. 본경선에 가면 그런 식의 방식으로 계속하면 저 사람 좀 젊은 세대 교체네라는 느낌도 못 줄 것 같아. 토론회는 이기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하는. 그렇죠. 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제 토론회도 인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어제 이제
토론회에서 네. 이 팻말 드는 거, 네. OX 꽃표 예. 아닙니다. 예. 경상도에서는 꽃표라고 그러는데 꽃표 아닙니다. 제가 바꿨습니다. X입니다. 거기에서 좀 선명하게 관련된 첫 번째는 이 조국 장관 관련해서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패배에 조국 장관의 영향이 있다 없다 해서 이 동그라미와 X표로 갈렸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이제 자, 그 관련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세 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 김두관 후보. 예. 근데 그거는 지지세에 대한 구애적 표현이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밖에 더 보여요. 사실 누가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누가 얘기해요. 아, 근데 이제 오히려 이미 당에서 보고서 나온 것도 그게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 보고서가 잘 쓴 보고서는 아닐 겁니다. 저도 예전에 보고서 부동산 많이 썼습니다. 내노란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번 순서. 추미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그 당시에 당대표였기 때문에 예. 전략적으로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날카로운 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서운함이 배어 있었을 거예요. 장관 할 때 그걸 당에서 잘 안 받쳐줬다 이런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추윤 이른바 그럼요. 추윤 갈등 상황일 때. 예. 그 서운함이 왜 없겠어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인가를 따져야지 계속 먼 것까지 따지게 되면은 이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탓인가 네네. 라는 이야기까지 소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민주당의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 그다음에 LH 사태 그쵸.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고 조국 장관 건이 있었습니다만은 2월 말까지도 이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오세훈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은 조국 장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 LH. 예, LH가 그때 팍 터지면서 그렇죠. 결정적으로 LH와 그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과 청와대에 있는 분들의 부동산 문제 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 편으로 딱 갈리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두 번째로는 또 뭘로 갈렸냐면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말자 80% 하자마자 갈렸어요. 네. 여기에도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예. 이 다 같은 지급하자. 편. 네, 다 지급하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선별적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갈렸거든요. 이 폐갈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저는 그렇게 3대 6으로 3대 5죠. 3대 5. 예. 네, 3대5. 3대 5로 그렇게 나눌 줄은 저는 사실 예상도 못 했어요. 어떻게 일부러 짠 것처럼. 그러니까요. 또 두 네. 번씩이나 그래요. 똑같이 네. 나누어지더라고요. 이걸 뭐 어떻게 좀 이 개혁과 실용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저로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석을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보편 복지를 조금 더 꿈꾸시는 분들과 아무래도 이런 격차를 조금 완화하자는 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으신 거는 같아요. 그럼 저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조국 장관의 원인이 주요하게 작동했다. 자, 저는 작동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전 이낙연 X. 씨, X. 네.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 뭐야? 내 맘이지롱. 두 번째, 그다음 재난지원금을 지금 마지막 이 추경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 80%만 해야 된다. 자, 이나 씨는 먼저. 전 보편. 저도 뭐 그건데 그 용어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예. 원래 예. 복지에서의 보편은 어려운 사람 더 주는 거예요. 복지라는 건.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편적이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복지는 보편적인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더 주는 게 복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그냥 똑같이 주기가 보편이다가 아니에요. 복지 있어서의 보편은 그럼 지급 방식의 문제일 겁니다. 지급 방식. 그러니까 저는 다 줘야 된다라고 어제 생각해요. 그 추미애 장관이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정확하게 용어를 쓰라라고 했어요. 그 측면하고 그래서 비슷한 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수당이라고. 복지는 원래 보편적이라는 복지에서의 보편성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인지 복지정책인지 배당인지 보상인지 수당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라.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꾸 기본소득 포기하고 그러니까 단어를 포기하고 수당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해지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법률가다 보니까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철학자잖아요. 철학자 입장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철학적인 개념으로 정치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은
이 복지 정책이면서 또 한편으로서 경제적으로서도 작동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네. 포괄적 의미를 담는 것은 저는 기본소득이 맞지 않겠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늘 수당이라든가 배상으로도 양보할 생각이 있습니다. 느낌을 보면은 이 추미애 후보만이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좀 편드는 그쵸. 측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추연대라고 지금 명추연대. 언론에 뜨고 그걸 또 어떤 네티즌이 재미연대라고 뜨더라고요. 재미연대. 재미연대. 아우 재미네. 네. 네. 근데 그 명추연대를 그 김두관 의원이 명추연대가 경상도 발음이 뭐예요? 맹추. 예. 그래서 그걸 누가 욕을 엄청 달아놨더라고요. 그건 욕할 게 아니고 발음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맹추들의 김두관 연대- 후보가 맹추연대라고. 예, 그러니까 읽은 거, 그러니까 명추연대 질문할 때 발음이 명추연대가 맹추연대로 들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맹추들의 연대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고의적으로 했다. 예,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 양반 발음이 그런 건데 그걸 또 아니 근데 우리가 금방 예. 그 OX를 해봤잖아요. 예. TV 토론에서도 OX를 해보면은 명추 김연대인데 예. 실제 느낌은. 예, 예. 네.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냥 저 페이스북에다가 엄청 욕을 써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김두관 그렇죠. 후보가 정세균 후보와 연대설이 돌던데 혹시 뭐 저는 좀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첨단이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추에 포함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맹추 아닙니다. 명추입니다. 명추. 네. 왜냐면은 어제 보면은 OX 들 때는 세 사람이 같았어요. 늘. 네, 두 개다.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인 거. 재미관 하죠, 재미관. 예. 재미관. 재미관. 재미관 우미관도 아니고 재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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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관 재미관. 좋네. 뭔가 어디 뭐 저기 극장판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저기 우리 이나 씨는 보실 때 네. 추미애 후보는 왜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정세균 후보님과 지금 이낙연 후보님이랑 좀 결이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혹시나 결승에 갔을 때 표를 조금 자기 쪽으로 몰고 올 수 있을 그런 구도를 만드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약간 좀 그런데 저는 추미애 후보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본선에 올라갈 수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저는 서울시장을 보는 거라고 봐요. 서울시장. 그럼요. 아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8명이 하는데 8명이 다 본선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본경선을 한번 더 거쳐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본선에 가면 상대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다음번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고민하는 거 아닐까라는 저의 그냥 뇌피셜입니다. 피피천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책임 총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추미애 후보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이렇게 자기 발언 뭐 이런 거를 보면 서울시장이 본인의 목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우리 후보들의 정치적 스탠스를 이렇게 이념적인 것과 행태적인 걸로 이렇게 급진 진보 이렇게 평가해 봤을 때 추미애 후보가 제일 왼쪽에 있다 이런 느낌 좀 받았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 제일... 보면 제일 왼쪽에 강력하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정치 환경에서는 세력 만들기 제일 좋은 게 사실 광역단체장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보들 중에 6명이 다 광역자치단장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 세력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일단 그 추미애 후보가 제일 좀 진보적인 네. 입장인 거는 사실은 좀 네네, 선명하고 그죠?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추미애 후보의 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네네. 특히 그 부동산에 대한 이 토지 공개념, 네. 그 지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그 지대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핵심을 찔렀더라고요. 핵심적인 근거 얘기한 거예요. 찔렀더라고. 그 지금 네. 사실은 이 흔히 하는 이 여론주도층 그다음에 핵심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지금 좀 인기가 있어요. 네. 아니 맞습니다. 작년에 그 지대 추구 그걸도 잘 썼더라고요. 지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네. 굉장히 놀라고 이거를 이렇게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뭐 좀 순위가 막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저는 지금 그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극문 말고 네네네. 친문 진영에서의 추미애에 대한 미안해 미의 이 감정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2등까지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대놓고
한데 TV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도 나름 선전했거든요. 이번에 보면 TV 토론에서는 그나마 네. 제일 잘한 게 이낙연 후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상대적인 겁니다. 별 기대 안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 이런. 예. 상대적으로 정세균 후보가 좀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너무 평작은 할 것 같은데 그걸 못하니까 평작을 이제 못했죠. 되게 못하게 느껴진 거죠. 저도 사실 그 추미애 후보가 네. 서울시장 나간다는 게 굉장히 솔깃하네요. 네.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아니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에다가 세력의 본거지를 둬야 정권을 먹는 데 있어 제일 유리해요. 제가 그 꿈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서울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꿈이 네.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모 광역단체에서 저한테 이제 정무수석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단칼에 안 간다고 했죠. 네. 부시장이나 부지사 안 주면 안 간다고. 그래서 혹시나 한번 시켜주면 저도 한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대권에 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벼랑간에 검찰하다가 쑥 들어오거나 감사원장에 쑥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의 세력을 못 만들어요. 네. 그거는 그냥 뜬구름 같은 세력이고 최소한 광역단체장을 수도권에서 하는 게 일단 우선. 네. 아니면 아예 독특한 정책과 확실한 자기 기반으로 뭐 충청도든 경상도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셈이죠. 그럼요. 예, 경기도긴 하지만 사실 언론 환경이 오히려 수도권이 이제 서울 언론을 다 받아먹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그럼요. 있거든요.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 그다음에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이 사람들이 다 도지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근데 도지사 이광재까지 이제. 도지사 중간에 사퇴하면 안 돼요. 아이, 중간에 사퇴 당하신 분이 이광재 후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건 뭐. 예. 사실 이 미국이라든가 이 선진국의 정치가 발전할수록 주지사들이 다 집행부를 해본 사람이 네. 예, 되는 게 맞거든요. 미국도 주지사 출신이 아니면 트럼프가 그런 거 한 번도 없이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국격을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 한번 그거 한번 한 적 있죠. 컷오프 통과 누가 할 것인가. 예. 근데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 지금 수정 얘기 들어갑니다. 우리는 저 이제 정치적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 아니고 기본 수당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공약은 늘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럼요. 이게 본인이 공약하지도 않았는데 왜 1등 공약, 2등 공약이 상대 후보가 질문하면서 그걸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다는 측면에서 자 컷오프 통과자 다시 또 추측해 보겠습니다. 6명. 자 우리 KFC부터. 이재명, 이낙연, 네.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네. 김두관. 자 이나 씨는? 이 정도 순번이 아닐까. 저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어렵네요 이 네 분은. 먼저 하세요. 제가 이제 안 하실 거예요. 또 우리만 듣고 난 얘기 안 해. 그럴 그럼 건데 뭐. 거기에 박용진, 최문순 저는. 그 정도. 네. 네. 저도 각게 가겠습니다. 최문순이냐 김두관이냐 누구냐 여기가 선택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남은 기간 동안 양승조 후보가 충청권을 좀 결집시키면은 뭐 거기도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양승조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토론의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요. 네. 약간 좀 유머가 좀 떨어지는 면은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얘기를 그냥 토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2차 언론의 역할을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토론에서 사고를 한번 쳐야 되거든. 사고 한번 치면 인지도 확 올라가서 저는 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최문순 후보가 지난번 감자 박원희 사건으로 네네. 사람들한테 쟤 누구야 이런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을 거다. 저는 그냥 뭐 쉽게 무대 들어가다가 그 계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도 엄청난 효과 있을 거라고 봐요. 저 같으면 그거 한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나 저 주위에 근데 이 방송 보고 후보가 4명이 동시에 다 넘어지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 방송 인증.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우리 추미애 후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한번 프레지던트 TV를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취향이 저하고 딱 맞았습니다만은 뭐 제 취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시고 판단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예. 하여튼 이 민주당 경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댓글은 우리 프레지던트 태브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필요하시면 광고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